자, 그렇다면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면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회전에서는 축을 어느 축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전을 하는데 일정한 빠르기 가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에요. 즉 콘스턴트 앵귤러 액셀레이션입니다. 등 각 가속도를 가지고 회전한다면 등 각 가속도예요. 등 각 가속도는 각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등 가속도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선형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지만 회전 운동에서는 각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선형 방정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S0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됐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X로 표현했죠. 그럼 X, X0.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의 제곱은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2A X 빼기 X0 거리 변화. 이렇게 했었죠. 이거 그대로 등 각 가속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 각속도. 이거는 처음 각속도에다가 가속도가 각가속도 표현해 주면 되죠. 각가속도 알파 t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때는 거리지만 회전 운동에서는 각도죠. 따라서 각도 변화 세타 빼기 나중 각도에서 처음 각도 뺀 거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각속도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각가속도 t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될까요? 나중 각속도 오메가 제곱 빼기 처음 각속도의 제곱은 2 각가속도 각도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됐습니까? 등 각가속도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등 가속도 움직이는 거랑 표현만 똑같고 표현이 똑같고 부호만 다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걸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해요. 강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한다 칩시다. 그러면 강체의 위치 P점을 기준으로, 이게 P점이에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게 R이에요. 이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P점은 이렇게 회전하면 원형 운동하죠. 이렇게 원형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P점에서는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생길 거예요. 속도 벡터 있을 거예요. 이게 회전축입니다. 여기가 됐습니까? 이거는 P의 경로, 회전 경로예요. 움직이는 경로예요. 요거 원형은. 자, 그러면 얘가 거리 S만큼 요 돌아간 거리 S는 R 곱하기 세타로 표현된다 그랬죠. 여기 세타고요. S는 세타 곱하기 R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포지션 P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이거 스피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양변을 미분해 보세요. ds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dt, r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에 관한 함수가 아니죠. 세타만 시간에 관한 함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d 세타 dt 곱하기 r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죠? 선속도죠. v. 이건 뭐죠? 각속도죠. 오메가 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접선 속도와 돌아가는 각속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v는 각속도에다가 요거 거리, 축에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는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 값은 뭘까요? 라디안 값이에요. 이건 라디안 값이에요.
요 속도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라디안 곱하기 거리니까 이거는 라디안 값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한 바퀴 도느라요. 한 바퀴 도는데, 자, 걸린 시간. 한 바퀴 돌아요. 얼마죠? 거리가? 2파이 r이죠. 그렇죠? 우리는 회전에서 앞에 원운동에서 챕터 4일 겁니다. 원운동에서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V가 뭐예요? 오메가 r이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오메가 r분의 2파이 r이에요.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2파이 돼요. 각속도로 표현했을 때 이 주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속도로 했을 때의 주기는 이렇지만 왜요? 선속도하고 각속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럼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다시 또 미분해보세요. d, v, dt 되고요. 오메가, d, 오메가, dt, 그 다음에 r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선형 성분의 가속도죠. a, t예요. 즉 접선 방향으로 나가는 가속도예요. at. 접선 방향의 가속도예요. 이건 뭐예요? 알파. 각가속도요 곱하기 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접선 방향으로 생기는 이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는 각 가속도와 중심의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원형 운동할 때 우리는 뭘 했냐면 구심가속도를 했었어요. 원운동에서 구심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죠. 가운데서 잡아당기는 요 가속도도 있단 말이에요. 가속도는. 회전운동에서의 속도는 이거가 있지만 P점에서의 속도, 접선 성분 요것만 있지만 P점에서의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도 있고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가속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심가속도라고 했었죠. 그 구심가속도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A, 중심 방향, 이거를 R이라고 할게요. R은 뭐 나왔습니까? R분의 V제곱이었죠. 앞에서 원운동에서 했습니다. 챕터 4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V가 뭐예요? 요거예요. V가.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R분의 V 제곱하니까 오메가 제곱 R 제곱 R 하나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오메가 제곱 곱하기 R이에요. 즉 구심가속도는 각가속도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회전에서의 이동한 거리 S는 세타 곱하기 R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선속도는 그 지점의 각속도 곱하기 거리였어요. 그 또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요, 각가속도와 요 관계였어요. 그런데 가속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구심가속도도 발생한다 그랬죠. 구심가속도는 각 가속도에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움직였으니까 분명히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회전할 때의 운동 에너지요. 회전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올까? 자,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대로 운동 방정식에다 넣으면 돼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자, 운동 에너지는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여러 개, 만약에 n개의 입자가 있다면 각각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돼요. 그렇죠?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더하기 2분의 1 M3 V3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표현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다면요. 2분의 1 mi vi 요거 제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을 앞으로 내보내면 2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vi 제곱 나와요. 그런데 v가 요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 속도에 관한 회전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이거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vi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오메가 곱하기 ri, 오메가 곱하기 ri 해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요 2분의 1 변수가 뭐가 있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 i r i, 여기 제곱입니다. 요거 제곱, v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 그렇죠? 괄호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i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전 관성입니다. 관성. 회전 관성입니다. 즉 rotational inertia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이걸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질량 곱하기 회전 중심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의 제곱, 이걸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관성 모멘트 오메가 제곱, 각속도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i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RI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한 개의 점 질량이라고 하면은 i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MR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i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 i가 만약에 질량이 무수히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쵸? 질량이 무수하게 입자가 무수하게 많다 하면은 i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ri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적분이죠. 인테그랄 적분, 뭘요? r 제곱을, 어떤 거를? dm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이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하고 그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는 질량, 미분 질량 값을 전체에 적분하면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점 질량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 질량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더해준 거예요. 거리는 얼마 떨어졌어요? R만큼 떨어져 있죠. 회전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점 질량들을 다 더했을 때가 바로 관성 모멘트란 얘기예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럼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관성 모멘트를 지금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i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행축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축 원리, Parallel Axis Theore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1부터 n까지 MIRI의 제곱이라고 했고요. 이게 만약에 입자가 무수히 많다면 이 관성 모멘트는 적분 형태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R제곱 dm,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관성 모멘트를, 입자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에 아주 편리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 평행축 정리에 의하면 관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전체 질량 떨어진 거리 제곱,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어떤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임의의 물체가 있고요. 회전축이 있습니다. P점이에요. P점. 자, 이게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입니다. 이 회전축 점 P를 회전축의 축으로 하는 자, 그러면 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회전축으로 해서 이게 돈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P점이에요. P점을 회전축으로, P점을 통과하는 축이 회전축으로 해서 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임의의 거리 떨어진 지점, 여기 질량 엘리멘트, 질량 요소 DM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XY 평면을 그려볼게요. 이거를 Z축이고요. 이제 XY 평면에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볼게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X축과 Y축을 그리면은 P점이 있고요. 여기가 P예요. 그 다음에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이게 회전축이고요. 이건 회전축이고요. 질량 중심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쳐보세요. 여기는 질량 중심 COM, 질량 중심점이에요. 이 질량 중심점을 지나는 X축과 Y축을 생각해 봅시다. Y축이고요. 요게 X축이에요. 그럼 이 P점은 원점,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했을 때 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좌표가 나오죠. 그거를 A와 B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A고요. 자, 요거를 B라고 해봅시다. 즉 P점의 좌표는 A와 B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질량 성분 여기가 DM이 있어요. DM이에요. DM의 원점, 즉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좌표를 X와 Y라고 해봅시다. DM의 좌표를 X,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X, Y는 P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면 여기 X고 여기 Y예요. X에서 A만큼 떨어져 있죠. X 빼기 A만큼 떨어져 있고요. 요 길이는요 Y 빼기 B만큼 떨어져 있어요. 됐죠? X 빼기 A, Y 빼기 B만큼 떨어졌어요. 자,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R이라고 하고요. 요 거리를 H라고 할게요. H는 루트 A제곱 B제곱이고요. R은요, 루트 요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거를 전체 R이라고 할게요. 라지 R. 라지 R은 그래서 X의 제곱, Y의 제곱, 루트 씌운 겁니다. 요 관계가 있다고 쳐볼게요. 됐죠? 자, 그럼 DM, 여기에서의 관성 모멘트, I는 인테그랄, 떨어진 거리, 곱하기 RDM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RDM, 요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축, 요거.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요게 회전축입니다. 요게. 이거는 질량 중심이고요. 요게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곱하기 DM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R제곱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거를 집어넣으면요. 인테그랄, 묶어내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요거의 DM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제곱끼리 묶으면은 X제곱, Y제곱, DM 나오고요. 빼기 그 다음에 2A 앞으로 나올 거고요. X, DM 나올 거고요. 그렇죠? 빼기 2B 인테그랄 Y, DM 나올 거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A제곱, B제곱, DM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dm은 뭐예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죠. 라지알이죠. 라지알. 됐습니까? 질량 중심으로, 요게 라지알이란 말이에요. 라지알 제곱.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관성 모멘트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관성 모멘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x dm은요. x는요. 요거죠. 됐습니까? x는 이거예요. 축이에요. 축. 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칭이죠. x축은 대칭이죠. 그럼 이건 0이에요. 적분하면 0. y 값이에요. 요 y 값. 이 y 값도요. 돌면은 회전을 하면요. 요거와 요거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니까 요것도 0이에요. 그럼 나머지 요거 남죠. 요거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바로 h제곱. 즉 질량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란 말이에요. h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h제곱이고요. dm을 다 적분하면요. dm을 다 적분하면 전체 질량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더하기 m 전체 질량 곱하기 h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h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h는 회전축과 COM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회전축과 COM 사이의 거리가 h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나온 거예요. 이미 지점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관성 모멘트, 떨어진 거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전체 질량 곱하기 뭐예요? 회전축과 질량 중심이 이루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책에 있는 예를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책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입자가 있대요. 두 개 입자가 이렇게 있대요. 하나는 질량이 똑같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질량 중심이 COM이 있어요. 이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 됐을 때 입자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 이건 아주 쉽죠. 떨어진 거리. 이게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L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L입니다. L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L 나오고 이것도 2분의 1 L 나올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관성 모멘트 이거는요. 떨어진 거리 하면 됩니다. 관성 모멘트는 그냥 구하면 되죠. M, MI, RI 제곱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했는데 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럼 하나 보세요. M 하나는요. M 하나 거리 얼마 떨어졌어요? 2분의 1 L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은요. 질량 M이죠? 2분의 1 L 제곱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M L 제곱 나와요. 관성 모멘트. 따라서 이게 돌아갈 때의 운동 에너지 나오죠. 어떻게 해요? K는 2분의 1 관성 모멘트 오메가 제곱. 관성 모멘트 값은 이거. 각속도만 알면 이제 회전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축으로 한다면, 요걸 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리는 L이에요. 근데 요게 회전축이에요. 요게 로테이션 엑시스예요. 회전축이에요. 거리는 L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의 관성 모멘트는 요 놈은 얼마예요? M 곱하기 떨어진 거리.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0이죠. 0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은 얼마예요? M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의 제곱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ML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평행축 원리를,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 봅시다. 평행축 정리, 떨어진 곳 I는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뭐예요? 전체 질량 곱하기 회전축과 질량 중심 간에 떨어진 거리 H의 제곱.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는 어디 있어요? 질량 중심은 여기 있죠. 요게 COM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 COM은요. 질량 중심에 대해 요거 M 곱하기 어떻게 돼요? 질량 중심이니까 질량 중심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m 곱하기 l 제곱 나와요. 됐죠? 더하기 전체 질량 얼마예요? 2m이죠. 2m 곱하기 거리 얼마 떨어져 있어요?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어요. 회전축이. 회전축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 2분의 h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l 요거의 제곱 나와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m l 제곱 더하기 이거 하면은 2분의 1 m l 제곱이니까 m l 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이렇게 질량 중심을 이용하면 편해요. 즉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